네, 오늘 국방부 국회 보고 이전에 어제는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만 발사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측이 남북 선언들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일고 있는 논란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왕선택입니다. 예. 자, 먼저 어제 국가정보원 보고를 보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판단을 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정원 보고를 보면 이제 대외적인 압박 요소는 있지만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런 판단이 있고 오늘 오전 국방부 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공포감을 주겠다는 의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의 경우는 불만 표명과 경고 의미에 좀 더 방점이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고요. 이제 오늘 아침 이제 국방부 보고를 보면 이제 시간과 장소를 봤을 때 공개적이고 통상적이었다 이러기 때문에 훈련으로 보는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어제 국정원 보고도 유사합니다. 어제 국정원 보고는 특히 북한의 보도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북한 보도의 표현의 수위 조절이 들어가 있고 예.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특히 북한은 이제 미사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전술 유도무기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을 자극하는 영어 표현이 또 삭제돼 있다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판단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아직 미사일 종류가 명확히 규정은 안 됐다고 이제 우리 그 국정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탄도미사일 종류라고 하면은 규정상으로만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발적 행위다 이런 그 전문가 의견들도 상당수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금 이제 제재 결의가 11개가 있죠. 1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2006년에 나온 1695호입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건 다 1695호를 받아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1695호에서 금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배경을 보면 2006년 7월 5일 새벽 2시에 대포동2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아. 대포동2 미사일 이게 이제 7월 5일 새벽 2시에 쐈는데 예. 사거리가 4,000km 이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그 이상 3,000km, 4,000km 이상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통상적 군사 활동으로 보고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관행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종류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아직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진을 보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스칸데르 예. 미사일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봐도 러시아제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2006년 이후에 양산한 미사일입니다. 2006년이면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미사일을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했다라는 정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공급한 나라는 아르메니아 등을 비롯해서 한두 개 나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북한 스스로 미사일로 표현하지 않고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아침 국방부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4일 날 화력 훈련 때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참모부 박정천 포병국장이 나왔습니다. 예. 포병국장이 관할하는 무기 체계 중에 미사일이 없습니다. 전략군 사령관이 미사일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한데 포병국장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건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을 상대로 기만 전술 또 교란 전술을 자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 봐서. 예. 그래서 분명히 미사일로 보이지만 미사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스칸데르 러시아 미사일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정부 당국자라고 해도 예.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그런데 240km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것을 두고도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남측의 지상작전 사령부를 겨냥한 훈련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통상적인 훈련에서 상대방의 핵심 군사시설 겨냥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측도 통상적인 훈련을 하면서 가상의 공격 장소를 지목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240km 거리를 강조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모든 사격거리에 핵심 시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km를 쏴도 걸리고 300km를 쏴도 걸리고 400km를 쏴도 우리나라의 핵심 시설하고 다 걸립니다. 근데 하필 240km를 쐈다고 해서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 사령부를 겨냥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원산에서 훈련을 했는데 전쟁이 실제로 났을 때 원산에서 또 용인을 향해서 쏠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쟁이 나면은 다른 데서 쏘겠죠. 예. 원산에서 용인까지 240km라고 해서 전쟁이 났을 때 용인을 또 공격한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원산 화력 타격 훈련장에서 사실은 목표물 거리가 아마도 240km 거리에 조성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240을 맞춰서 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쟁이 나면 다른 곳에서 쏠 수 있고 이제 이동 발사대를 이용해서 쐈기 때문에 용인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다. 네. 예, 어찌 됐든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한국 정부가 너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의 대응은 한국만의 대응이 아니고 한국과 네. 미국의 공동 대응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이제 도발로 규정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적 훈련이라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통상 훈련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바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한미 공조 사례가 보여진 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노동신문에 훈련 상황이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만 표명이나 이제 외부 압박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군사적 대응 요소가 아니고 외교적인 대응 사안입니다. 그래서 비굴한 대응이다 아니다 이런 우려는 도발 여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보면 감정적이거나 경솔한 대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통상적 훈련이고 단지 불만을 표명했다.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네, 이제 북한이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측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사실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훈련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한국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 2대를 도입을 한 것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것이 북한의 불안감이라든가 공포감 또 불만을 굉장히 자극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신뢰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불만들을 240km 발사체 발사로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제. 네, 뭐 내부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